갈등은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갈등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 화면에 제시된 4가지 차원 중 하나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지식의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세 번째, 해결해야 하는 협상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상 대상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이 서로 다른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상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협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협상과 갈등 자체에 함몰이 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니즈 파악입니다. 갈등의 원인과 니즈 파악 하나, 요구와 욕구의 의미. 요구와 욕구를 포함한 것을 바로 니즈라고 합니다.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욕구에는 관심이 없고 요구에만 반응한다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로젝트나 제품 개발에 있어서 답답한 것은 고객의 요구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과물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고객의 욕구에 대한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에만 맞추어 제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요구 너머에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협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하는 요구사항의 안쪽에 숨어있는 고객의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지 잠이 오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싶은 부모 역시 아이의 울음으로 표현되는 요구 속에 숨어있는 아기의 욕구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객이 왜 이런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욕구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직장 내부의 갈등에서 출발한 협상이 되건 직장 외부의 고객과의 관계가 되건 협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요구 뒤에 숨어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관심과 관찰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부 A씨와 B씨의 갈등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논에 물을 대야 하니까 비포장도로를 가로질러 고무호스를 설치할 거야. 우리가 밭을 가려면 경비가 길을 지나가야 하니까 도로 위에 설치하면 안 돼. 이처럼 서로 다른 요구가 팽팽하게 대립될 때 서로의 욕구를 해결하고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포장도로의 흙 속에 고무호스를 파묻으면 됩니다. 이처럼 요구는 노출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욕구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숨어있는 경우로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요구보다 욕구에 집중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여기서 도출한 양쪽의 욕구를 만족하는 방법이 창조적 대안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설익은 협상자는 상대방이 주기 싫어하는 것을 원하며 반대로 상대가 기꺼이 주겠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대 제안에 대한 반발로 인한 평가절하 경향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국이 작성한 핵 군축 방안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방안들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소련이 제의한 방안은 미국에 불리한 것으로
제3국이 제의한 방안은 유리한 것으로, 그리고 미국이 제의한 방안은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니즈 파악. 셋. 욕구 파악의 실패 경험. 앞에서 상대방의 외면적인 요구에 매몰되지 말고 상대방 내면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는 의외로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사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데 콜라나 뭐 다른 음료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기만 한다면 슈퍼마켓 주인은 훨씬 쉽게 콜라의 대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시원한 사이다, 물, 보리차가 있는데 뭘 드릴까요? 상대방의 욕구만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욕구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만족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님은 대뜸 콜라 주세요 라고만 하기 때문에 슈퍼마켓 주인은 그 손님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숨어있는 욕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협상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실패의 경험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협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갈등으로만 끝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의 차이는 조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욕구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숨은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협상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인 셀프 핸디캐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디자이너